책 마진 자체가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권을 팔면 네. 한 30% 전후로 남는데 월세, 수도료, 전기료, 저의 급여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습니다. 플러스가 와. 날 때도 있지만 서점이라는 것 자체가 책을 파는 공간이긴 하지만 네. 책을 살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쵸. 처음에는 한 2,500권 정도, 지금은 거의 한 3,500권 정도. 재고가 7천만 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 재고가요? 책 넣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이 5천만 원이네요.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북스를 운영하고 있고 북글클럽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안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서점 하기 전에 무슨 네. 일 하셨어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무슨 은행에서요? 네, 하나은행에서요. 하나은행에서 어떤 네. 일 하셨어요? 하나은행에서 예금 상담도 하고 대출 관리도 하고 대출 기표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했습니다. 일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일은 16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네. 오래 했어요? 네. 그러면 월급 꽤 많았겠네요. 네, 월급이 그래도 점점 올라가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월급이 많이 벌다가 음. 왜 굳이 오프라인 서점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이거를 이제 그만둔 이유는 음. 책방을 하려고 그만둔 건 아니었고요. 아.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네. 강도도 세다 보니까 네. 치열하게 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번아웃 증세가 왔고 네. 이제 예전에는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재밌게 했던 것들도 약간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한 2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나의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네. 왜 굳이 서점이었어요? 그쵸. 다른 일을 제가 하겠다 하고 그만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제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과 그런 번아웃 온 증세에서 저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시간,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책 읽는 거에 대한 소중함과 기쁨을 너무도 절실히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나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책방 하나, 이제 좋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책방으로 하면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책 마진 자체가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남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수익 구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을 팔면 네. 이제 한 30% 전후로 남는데 예를 네. 들어 10,000원짜리 책을 팔면 3,000원 정도 남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고정 지출인 월세 그리고 뭐 수도료, 전기료, 에어컨 비용 그리고 저의 급여까지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습니다. 플러스가 와. 날 때도 있지만 근데 등락이 좀 심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책을 사요? 사는 분도 있고 안 사고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게 서점이라는 것 자체가 책을 파는 공간이긴 하지만 네. 또 책을 살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는 비율로 따지면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오프라인 서점으로 오시는 분 자체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밥은 매일 세 끼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는 책을 좋아하는 분들만 보통은 오고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책방을 열 때 초기 자본 책을 다 사놓고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거의 다 제 돈으로 사서 입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한 몇 권 정도 있어요? 서점에 있는 개수 아세요? 네, 지금 처음에는 한 2,500권 정도 2,500건이요? 2,500권 정도 사놓고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3,5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500 곱하기 한 권에 2만 원 2만 원 하면은 하면 7천만 원인가요? 네, 재고가 7천만 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책 재고가요? 네, 아니,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책방 열겠다고 하면 인테리어하고 책 넣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이 5천만 원이네요? 이거 맞아요. 엄청
비싸네요, 책방 운영하는 게. 근데 시작을 좀 작게 하는 분도 계시고, 예를 네. 들어서 저는 독립서점에 갔을 때 책이 많은 것이 좋고 그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입고를 한 편인데, 네. 또 아니신 분도 있고 가치가 네. 다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금 사정상 좀 소액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작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시작할 때 2,500건이었는데 지금 3,500건 되면 네. 재고 금액만 2천만 늘어났네요. 요즘에는 신간이 나오고 좋은 책이 나와도 예전 같으면 한꺼번에 막 5권, 네. 7권 이렇게 네. 입고를 했다고 하면 네. 지금은 한두 권씩만 소량으로 최대한 입고를 하고 회전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재고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해요? 재고는 가급적이면 판매를 하면 제일 좋고 네. 잘 안 팔린다 했을 때는 그 매대의 진열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서 진열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억에 남는 문장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전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품 받아줘요? 반품을 받아주는 데가 이제 세 군데의 도매처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한 군데를 제외한 곳은 받아주고 있어요. 기간에 상관없이. 네네. 그러면 내가 샀던 금액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할인해서 그쵸.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죠. 와. 네, 그대로 받아주는데 이제 뭐 택배비나 이런 건 제가 내야 되고. 대표님 그런 만약에 형태로. 돈 없다 싶으면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바꿀 수도 있지만 이제 바꾸기 싫은 책들, 좋은 책들로만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반품이 거의 없죠. 와. 네. 그러면 책방을 차리려고 하면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특별한 자격증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격이라고 하면 기다릴 줄 아는 분. 왜? 왜냐하면은 책방이라는 공간이 계속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책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지와 책을 사랑하는지, 네, 책을 어쨌든 좋아하고 책 읽는 삶이 좋아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책방 운영하신 지가 지금 얼마큼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 22년 9월에 오픈했거든요. 와, 근데 그래도 꽤 오래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고군분투 중이고 네. 이제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방을 하면서 책은 실제로 많이 좀 읽으세요? 네, 책을 읽고 싶어서 책방을 했으니까 책을 많이 읽고 있고, 하루에 뭐 한 권 이상은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네. 1년에 거의 한 300권 넘게 읽으시네요. 네,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그렇게 책방을 운영하면서 1년에 300권 읽고 추천하는 세 가지. 세 권의 책. 네. 책은 인생책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만큼 계속 인풋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3권을 골라봤는데요. 오. 총 이렇게 3권. 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네, 입니다. 이게 인생책이에요? 네, 이 책이 되게 좋고요. 네. 이 좋은 거는 문구를 제가 써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네. 여기서 나오는 문구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제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도움이 된 책입니다. 퇴사 욕구를 좋은지 안 부르시네요. 좋은지는 이제 계속 또 책방을 운영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두 번째 책은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인데요. 이제 이거는 책 읽기의 기쁨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의무감처럼 한 책을 읽고 나면은 꼭 다 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읽어도 된다. 그냥 후루룩 펼쳤다가 한 문장이 좋으면 읽어도 되고, 처음 읽었다고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게 인상에 남고, 그리고 여기 161페이지에 책 읽는 시간은 언제나 훔친 시간이다. 삶의 시간이 확장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느꼈고요. 제가 소중하고 그 책의 그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거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책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제 박소랑 작가님의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미쳤습니다. 꼭 왜요? 읽어보시는 걸 왜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10년 동안의 피땀, 눈물, 실패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생생함이 담겨 있어요. 뭘 실패하셨길래 그래요? 다들 사업을 실패하잖아요. 실패하셨죠. 지금 금액이 2만 원이지만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서 와.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읽어보고 네. 그다음에 저번에 만났을 때 그 사업 애철학. 그거 네, 봤습니다. 너무 좋죠? 이틀 만에 봤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내 마음과 심리 상태를 똑같죠? 100% 맞아요.
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보면서 와. 이게 내 얘기다. 내 네. 얘기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책 3권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책을 많이 보는 거랑 돈을 잘 버는 거랑 연관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첫 시작은 다를 수 있지만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재미로 네. 소설을 읽었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 다녔을 때 그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읽고 흘리느냐 아니면 적용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자기계발서를 읽었지만 그 안에서도 삶의 철학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책은 이론이잖아요. 다른 사람 인생이고. 근데 실전은 완전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다들 막 계획을 가지고 뭐 실천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에서까지 가능한 거지. 네. 그 사람이 적용했던 거 지금 내한테 적용한다고 그게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일부는 동의하고 이제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그 사람이 적용했을 때 A라는 게 된다고 하면 저한테 적용했을 때는 그 다른 방향으로도 연결이 될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한 책을 읽고 하나라도 내가 내 삶이나 사업에 적용할 걸 찾아서 실행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행을 계속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계속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주신 이 책 3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돈을 버는 책은 아니고 그냥 약간 맞아요. 마인드나 생각에 대한 네. 깊이 있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독서가 있고 네. 자기 인생과 자기의 뭔가 가치관을 위한 인사이트를 위한 책이 있는데 네. 그게 뭔가 달라요? 그게 방금 얘기한 거랑 조금 더 연결이 되는데 섞이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읽으면서도 철학적으로 삶이랑도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도 사업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고요. 있어요? 네. 소설을 읽고 사업이랑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요? 보통은 사업가들이 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뭐 인문학 맞네.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거기에 어떤 한 문장, 한 단어의 영감을 받고 이걸 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은 것 연결이 같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다시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네. 책방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책과 관련된 거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책과 연결된 삶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첫 시작은 어찌 보면 용기와 약간의 무모함, 감정적으로 했다고 하면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방을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네. 제일 힘든 점과 그다음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네.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일 힘든 점은 돈이죠. 네. 네. 운영에 대한 부분, 이제 월세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변수는 뭐가 있어요? 변수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 진짜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어요? 한 명도 안 올 때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이 한 권도 안 팔릴 때는 있네요. 네, 네. 와, 네. 그러면 돈이 녹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매월 말에 월세 줄 생각에 약간 압박감을 느끼죠. 그럴 때는 조금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좋은 점이 그 대신 또 있습니다. 뭐예요? 이제 정윤진 대표님도 어찌 보면 작가님으로 제가 만나게 됐잖아요. 좋은 맞아요. 책을 읽고 제가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이메일로 이제 초대를 드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만나면 저는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설레입니다. 네. 와, 근데 대표님 상식적으로 보면 자그마한 동네 책방. 네. 근데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엄청 대단한 분들도 초대하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보내면 네. 뭐 사실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도 맞아요. 그렇고 네. 올 이유가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서울에서 정말- 부산까지 오는 게 네.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게 약간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모시고 싶으니까 이제 글을 쓰더라도 그냥 이제 핵심은 당연히 쓰지만 이제 구구절절 뭔가 여기에 초대하고 싶다는 걸 어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글의 힘인 거죠. 근데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만약에 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것도 대표님이 책을 많이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